지금부터 건설 R&D 국토 미래를 꿈꾸다 건설 R&D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장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 포럼은 스마트 건설 국내외 동향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건설 산업 변화 필요성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주간 기간별 특성에 맞게 정책 기술, 도로 건설, 단지 건축, 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 안전, 그리고 건설 R&D 6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R&D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카이아 주간 건설 R&D 미래 포럼은 첫 번째, 22년 건설 R&D 신규 사업 및 23년 이후 건설 R&D의 추진 방향 소개, 두 번째, 인프라 제로 혁신 기술 분야 중장기 추진 로드맵, 세 번째, 신소재 기반 하이브리드 5K 브릿지 분야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 R&D 미래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설 R&D 신규 사업 및 2023년 이후 건설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진애 그룹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진애 그룹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설 R&D 추진 방향 중에 저희가 준비한 22년 건설 R&D의 신규 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23년 이후에 건설 R&D로 추진될 기획 아이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제 여러 실무자분들, 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께 보다 이제 참여에 독려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토교통 R&D에 대한 간략한 이제 개요 소개를 해드리고요. 말씀드린 22년 건설 R&D에 대한 신규 사업 3개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3년 이후에 그 각종 건설 관련 아이템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국토를 중심으로 국토를 무대를 대상으로 그렇게 각종 요소 기술들을 통합하는 이제 플랫폼 형식의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물 저희가 주로 이제 건설 쪽으로 보자면 교량이라든지 뭐 터널 어떤 그 교량 그 도로 시설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뭐 교통 시설, 철도 시설에 망라하는 각종 국가 인프라 시설물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결국에 공공들 뭐 예를 들자면 저 도로공사라든지 이제 국토부를 비롯한 각종 이제 유관 공공기관들이 그 수요를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연구에도 참여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국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 체험형의 그 체감형의 그런 연구 실적들을 저희가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관심들이 높은 분야가 바로 국토교통 R&D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육성법의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10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8년도에 지금 한번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22년 새로 업데이트된 종합계획을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 미래지향적인 R&D 시스템 도입 등을 바탕으로 건설과 교통에 대한 R&D를 기획하고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 정부 예산에 대한 좀 내용을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현재 사실 국회 어떤 좀 예산 절차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의 R&D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약 6,380억 원 정도의 확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작년 대비로는 소폭 증가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R&D 예산이 한 27조 이상으로 지금 책정되는 현재 상황에 볼 때 국토교통 R&D의 어떤 예산 확보는 좀 갈 길은 좀 아직도 먼 상황이고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여러 건설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22년 저희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OC 지금 다양한 기술 수요를 저희가 발굴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정책상의 시급한 사업 기획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R&D 예산 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 건설이라든지 나중에 말씀드릴 스마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대형 예타 사업을 기획을 통해서 현재는 스마트 건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선은 재료 분야의 그 소액 작은 사업을 하나 런칭을 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보다 좀 다각화하는 추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SOC 전주기에 대해서의 어떤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그런 익숙한 그 주기에 대해 전주기에 대해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자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 사업과 비예타 사업 기획을 동시에 좀 추진을 하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계 파트에는 빔 기반 인프라 설계 프로세스 디지털 협업 체계 개발, 시공 파트에서는 TBM 굴진 향상을 위한 연속 굴착 기술 개발 사업, 유지 관리 파트에서는 기반 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군에 대해서 제가 22년에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 기반 인프라 설계 프로세스 디지털 협업 체계에 대한 부분은 곧 도입될 인프라 빔에 대한 현재도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건설사 또 설계사 발주처들 모두 다 빔에 대한 어떤 그 전면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시범 도입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를 보다 좀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주와 설계 단계,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상의 전주기에 대해서 우선은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좀 시공단에서의 프리팹이나 그런 부분들은 빔으로 지금 빔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우선은 발주단에서 어떤 계획 설계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디지털 협업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본 사업이 런칭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22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약 3년간 24년 말까지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 총 규모는 76억 정도의 예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은 이제 매칭이 기업이 참여한 경우에 총 사업비는 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과제 이제 사업,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과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현재는 이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다양한 과제가 들어있던 사업들은 모두 이제 일몰이 되는 상황으로 놓여 있고, 이제 그 단일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갖가지 이제 사업들을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빔에 저희 기반한 인프라 설계 사업은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발주, 입찰, 평가에 대한 이제 공공에 대한 그 표준화라든지 그런 워크플로우,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엑셀 기반으로 디지털 협업 체계를 지원하는 기술. 그래서 이를 통한 협업 플랫폼을 테스트베드로 한번 실증하는 과업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설계단의 설계사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업체, 그 기업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발주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참여가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BM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TBM 사업은 저 커터 헤드라든지 어떤 그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에서도 운영에 대한 그 체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굴진 향상을 위한 연속 굴착 기술 개발 사업은 7, 8m, 그 직경의 7, 8m급의 저 중대형 규모의 그 TBM에 대한 연속 굴착, 그러니까 저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세그먼트를 소위 이제 그 시공을 하면서 굴진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좀 착안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년 9개월, 약 5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270억 규모의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안 잠깐 말씀드리면 연속굴착에 대한 어떤 부품 개조, TBM을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TBM을 그 개조를 함으로써 저 보다 좀 이런 컨셉들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그 연속굴착을 위한 세그먼트를 또 제작하고 또 인증하는 그런 평가 기술, 그리고 실증까지 감안한 실증을 통한 운영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TBM 연속굴착에 대한 전주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타로 기획을 추진한 바가 있었고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좀 아쉽게도 대형 기획 사업으로의 런칭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렇지만 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파트이기도 하고 좀 더 좀 대형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6억 수준으로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현재 이제 사후적 관리라든지 어떤 분절적인 관리 또는 1, 2종 이외의 3종 이하의 시설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진단에 대한 부분, 좀 자동화 무인화 기반의 그 점검 진단을 좀 R&D를 사업을 빌려서 좀 더 좀 첨단화하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신속 정밀한 보수 보강 재료와 공법을 장비까지 포함한 그 기술을 두 개 대표적인 기술을 좀 개발을 한 후에 동시에 성능 중심의 선제교 유지 관리 기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 안전법과 또는 기반법의 바탕으로 한 성능 평가 또는 미래의 어떤 성능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법, 이를 통한 자산 관리 기반의 평가 또는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체계들을 여기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분도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현행 지금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유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 베드까지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세 가지 22년 신규에 새로 추진할 그 사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RFP 과제 제안 요구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좀 구체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면 22년 1월에 모든 사업이 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토교통 R&D, 저희 카이아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지금 1월 한 초중경에 모두 일괄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3월경에는 선정평가를 거치고요. 4월 1일자로 모든 사업은 착수에 좀 이르게 됩니다. 사업시 참고사항도 한번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간략하게요. 당초에 연구단, 사업단, 일반 어떤 이런 과제를 수행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형태로 좀 알고들 계실 텐데, 현재 혁신법이라는 이제 연구개발 관련의 상위법이 새로이 올해부터 발의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사업은 예전에 알고 계셨던 어떤 일반 사업에 대한 일반 과제에 대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떤 저 중간에 그 중간 책임자들 없이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여러 공동기관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그렇게 참여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23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련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의 소개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획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건설 분야 지금 현재 좀 앞서 보셨던 부분들도 크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건설 분야라는 그 자체는 많이들 사실 하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건설 분야에서 벗어나서 디지털이나 어떤 뭐 기존의 IoT라는 개념도 많이들 있었고, 현재는 AI, 지금은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가미된 형식의 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에 대한 어떤 지능화라든지 좀 더 그 고부가 가치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재료와 또 소재, 부품들을 함께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안전 또는 이를 포괄하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형에 중점을 둔 그런 건설 분야의 R&D를 기획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이어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카이아에서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연중 기획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뭐 부처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바텀업식의 저희 연구자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이를 기획화하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 분야 산학연 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뒤이어 말씀을 주실 그 전문가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뭐 V10이라고 하는 이제 10대 사업단이 한 10여 년 전에 태동이 돼서 진행된 바가 있었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스마트 건설을 비롯한 몇 개의 일부 사업단, 대형 사업 기획이 본 과제로 연결이 돼서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기술 공백을 좀 극복을 하고 혁신 기술도 개발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는 추격형이 아닌 기술 선도국 도약을 위한 어떤 차세대의 대형 연구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계속 이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라고 해서 연구자분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을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한 창구로 저희가 매년 연중 상시로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또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한 1, 2, 3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수집을 했는데, 건설 파트에서는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아이디어가 좀 도착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좀 듣고 계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 실무자분들이 계시다면 향후에 좀 필요할 부분 또는 현재 좀 굉장히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주셔서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획화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본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아이템은 저희가 아까 제가 토탈 케어라는 기반 시설 첨단 관리 유지 관리 사업에 예타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사항들입니다.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지하 공간은 시설물도 많이 존재를 하고, 건설 파트에서는 특히나 어떤 집안 침하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서의 굴착 중의 어떤 사고,
각종 다양한 그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과제도 많이 진행된 바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현행 뭐 싱크홀이라든지 어떤 뭐 도로상의 포털이라든지 그 문제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때 이런 지하 쪽에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좀 아직도 좀 절실한 상황으로 봐서 현재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또는 그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기획을 추진을 하고 본 사업을 런칭하기 위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뭐 30년 또는 50년 주기에 그좀 오래된 그 교량들이나 그 시설물들, 교량을 비롯한 그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또 필요할 사항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뭐 철거라든지 교체 또는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템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기획을 진행하고 있고 건설 기계 역시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기계단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또는 휴먼 팩터로 기인한 그런 각종 기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함께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사실 뭐 건설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특히나 그 특수 교량들 해상에 위치하거나 그런 해상의 특수 교량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 그런 지금 현재 데이터 수집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현재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어떤 에너지원을 그 구조물을 통해서도 한번 얻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한번 구상을 해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뒤이어 말씀 주실 두 전문가분들에 대한 이제 소개를 미리 해드리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설 재료와 저희가 그 5K 교량이라고 명명한 이제 구조물에 대한 그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에 따라서 뭐 작은 어떤 연구 테마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좀 더 대형 큰 그림의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인 기획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진말은 이제 결국에 좀 그냥 한 장으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시격으로 지금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상황인데요.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 그리고 여기 담기지 않은 어떤 것들을 이르기까지 저희가 어떤 로드맵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현재 어떤 것들이 추진돼 왔으며 그래서 그 추진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빈 곳을 찾아보는 작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안 달아본 분야는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지만 결국에 미래를 내다보거나 현재 그 건설 분야의 상황을 볼 때 각종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이 중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예, 오늘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2023년 이후 건설 R&D 방향성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진혜 그룹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재료 혁신 기술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경택 선임위원께서 SOC 분야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임위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 주셨고요. 예,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고경택입니다. 인프라 재료 혁신 기술 개발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개요, 중장기 마스터 플랜, 선행 추진안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개요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구조 형식 또는 구조물이 새롭게 탄생을 해왔는데요. 이때마다 새로운 재료 그리고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재료가 항상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강도 고성능 재료의 기술 발전으로 장대교량 초고층 빌딩 건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고령화, 스마트, 재난재해, 우주 개발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건설 재료로는 이러한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에서도 첨단 재료 개발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고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카이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와이젠 글로벌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전문가와 함께 인프라 재료 혁신 기술 개발 사전 기획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전 계획은 이제 2020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기술 수요 수집, 그 다음에 중장기 마스터 플랜, 전략과제 도출 순으로 해서 1년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마스터 플랜입니다. 제6차 건설진흥 기본 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탄소 중립 추진 전략 2050 등의 국내 주요 정책을 통해서 건설 생산성 향상과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건설 재료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동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초고성능 첨단 복합 재료, 친환경 건설 재료, 3D 프린팅, 우주 건설 재료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들 기술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도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인프라 재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 정책 측면에서 미래 전망과 관련 수요 대응 이수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후 환경 변화 대응, 안전 안심의 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 재료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제안 트렌드 종합 분석을 통해서 차세대 인프라 재료가 대응할 6대 대응 이슈를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이슈로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 강화, 건설 폐기물 저감 요구,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와 도시 노후화, 재난 대응화 복합화, 생활 공간의 확장 등이 이제 이슈가 선별이 됐고요. 그다음은 그 연구 그룹과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기술 아젠다 추진 전략이 5개 분야가 도출을 됐습니다. 그 분야를 소개하자면 탄소 중립 건설 재료, 재활용 소재 활용 건설 재료,
미래 첨단 건설 재료, 건설 재료 고품 질화 및 수명 연장, 특수 환경 건설 재료 분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아젠다 1의 이제 탄소 중립 건설 재료 개발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탄소 중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탄소 저감 건설 재료 R&D 추진이 부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젠다 4에 보면 건설 재료 고품 질화 및 수명 연장을 에서는 늘어나는 이제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건설 재료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 전략과제 도출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과제에 대한 수요 조사,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술 분류와 주제를 이제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약간 연구 그룹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수요 중복 제거 통합 및 동량 분석 결과의 종합을 통해서 15개의 전략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탄소 중립에 관련된 과제가 2개, 전략 과제가 2개, 그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과제가 4개 분야, 그 다음 미래 첨단 건설 재료 분야가 2개, 수면 연장 및 건설 재료 부품 절하면 수명 연장이 3개 과제, 그 다음 특수 환경 건설 재료 분야가 4개 전략 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5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RFP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제로 혁신 기술 개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비전은 미래 건설 산업을 견인하는 인프라 제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 전략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그 추진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적 아젠다 성공에 기여, 미래 환경 변화 대응 기술 확보, 고위험 고도저된 연구의 중장기 추진, 글로벌 표준 반영을 통한 시장 선점입니다. 추진 전략에도 세부 목표를 목표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 재료 부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저감이라든가 미래 환경 대응 기술 확보에서는 사용 수명 2배 이상 향상, 공사비 20% 이상 저감 기술 확보. 그다음은 고위험 도주전 연구의 중장기 추진에서는 우주라든가 혹한지, 국서지, 그다음은 방폭, 그다음 에너지 저장 시설, 화학 저장 시설 등의 건설 재료 확보. 그다음은 글로벌 표준 반영을 통한 시장 선점에서는 국내 국제 기준을 표준을 반영하고 제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점 분야는 5개 분야에서 탄소 중립 건설 재료, 재활용 소재 활용 건설 재료, 미래 첨단 건설 재료, 건설 재료 부품 절하 및 수면 연장, 특수 환경 적용 건설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건설 재료의 분야의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 재료 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그러니까 10년마다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030년, 한 35년까지는 탄소 중립 초고성능 콘크리트라든가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 인프라 재료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탄소 중립 건설 재료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연구,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이 대량 생산, 적용 기술, 실용화 측면에서 좀 더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자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로드맵도 단계별로 탄소 중립의 목표라든가 그 다음은 콘크리트 철강 물량을 저감시키는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기술 로드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활용 소재 건설 재료 분야의 기술 로드맵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건설 분야에 관련된 쓰레기를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을 100% 해보자는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초반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 이 폐기물의 위해성 저감이라든가 처리 기술, 그다음은 2030년부터는 친환경 이런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라든가 결합재, 그다음은 골재 제조 및 활용 기술, 그다음은 2040년에는 이 폐기물을 100% 하기 위해서 제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들을 하고 이제 활용 기술을 이제 구성을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래 첨단 건설 재료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 재료의 어떤 원천 기술 확보, 그다음은 글로벌 경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통한 해외 시장 선도를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 기술은 이제 3D 프린팅, 형성 기형 합금의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 그다음은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현하는 기술들을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첨단 건설 재료 분야에서는 이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재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중북성, 중요성, 차별성을 고려해서 일단 3D 프린팅이라든가 형상 기억 합금을 도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면 아마 기술 로드맵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설 재료 고품 재료의 수명 연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AI, 스마트, 자동화, 로봇 등의 첨단 기술과 융합해서 건설 재료 및 이를 활용한 구조물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한, 그다음에 로봇을 활용한 품질 관리 기술, 그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 그다음 스마트 유지 관리 기술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현장 품질 관리라든가 건설물 자동화라든가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유지 관리 분야에 활용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이제 특수환경 건설 재료의 분야의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제 극서, 혹한, 내암, 내층경, 그다음 고농도 화학물질, 우주 환경에 대한 고성능 건설 재료와 공법의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고, 그다음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부 가치 창출을 통해서 건설 위상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더 깊이 들으면 이제 극서, 그다음은 혹한 원천 재료 기술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북방, 신남방 이런데, 그다음 아프리카 이런데 지역, 그다음은 이제 남극이나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조금 온난화로 해서 그 어떤 남극이라든가 이런 데가 건설 이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진출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압, 내층격, 내학 원천 기술 쪽에서는 최근에 수소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재료, 그다음은 건설 재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 고농도 화학 물질 대응 원천 기술에서는 지금도 이제 폐수 시설이나 이런 데 있지만은 산업 분야에 보면 우리가 기존의 오폐수 시설보다 더 고농도의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산업부업과 대응할 수 있는 그 건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건설 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전략과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전략 RFP를 작성한 애입니다. 이 RFP에는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기술 동향, 정책 동향, 산업 동향이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 목표, 연구 내용, 추진 전략, 성과물, 예산, 기대 효과 등이 포함돼서 15개 과제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행 추진 사업안입니다. 이제 15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추진되어 있는 과제는 대한 중복성, 차별성 등을 고려해서
아젠다별로 한 개씩 해서 5개 분야의 5개의 사업에 대해서 단기 추진 선행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초고 성능 콘크리트 기술입니다. 이거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탄소 배출과 구조물의 수명 단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 부산물을 대량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탄소 흡수 저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저감시키고 사용 수명, 장수명화를 통해서 시키는 탄소 중립 초고 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 콘크리트와 강제 물량을 한 30% 이상, 그 이상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30% 이상, 그다음 배출량 50% 이상,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저감, 그다음 사용 수명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탄소 중립 초고 성능 콘크리트 재료 기술, 그다음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최적 구조 시스템, 그다음은 이제 구조 설계 기술 등을 이제 세부 내용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은 이 과제는 2030 온실가스 가출 목표 이행이라든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좀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하냐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산출을 해봤는데요. 콘크리트 생산 시 이산화탄소를 연간 670만 톤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심지 폐기물을 주원료로 친환경 건설재료 제조 및 활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연속 용융이 가능한 플라즈마 공정 기반으로 건설 폐기 및 하수 처리지 도심지에 나오는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하수 슬러지, 생활 쓰레기 등의 각종 폐기물을 70% 이상 재활용하자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고요.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하수 슬러지에 태울 때 생기는 탄소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탄소 저감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 플라즈마 공정 기반은 이제 소형으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 재활용을 이제 하고요. 연구 내용으로는 저비용 고효율 폐기물 처리 플라즈마 연속 공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건설 재료라든가 어떤 제품화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건설 산업 맞춤형 형상 기억 합금 소재 재료의 국산화 및 이를 활용한 인프라 시설의 장수명화 기술입니다.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것은 이제 초탄성 회복 응력을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라든가 태풍의 재난지에 대응하는 구조물, 그리고 자기 치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시설의 장수명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형상 기여 합금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 단가가 비쌉니까? 고가이고, 그 다음은 지금 대량으로 이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제에서는 이러한 그 형상기업금의 소재를 국산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구조물의 장수명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빅데이터 기반 건설 현장 품질 관리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불량 레미콘 사용, 그다음에 건설 노동 생산성 정책, 그다음은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이 이제 최근에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응하고자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해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실험 자동화로 로봇 플랫폼 구축, 건설 품질 관리 빅데이터 허브 구축, 그다음은 건설 재료 품질 재료한 머신러닝 기법 등을 이제 개발을 이제 연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서는 이제 현장 정보의 디지털로 해서 건설의
작업 효율화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요. 그다음은 어떤 기술자 부족, 노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달 기지 건설을 위한 현지 자원 활용 건설 재료 및 생산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달 지상에서 유사 환경에서 무인으로 그 물하고 시멘트가 없이 현지 촬영을 해서 건설 재료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로가 발사되면서 좀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달이라든가 화성에 대한 우주 건설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먼 미래일 것 같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20년 안에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인으로 굴착해서 원재료 획득을 해서 하루에 50kg 정도의 건설 재료를 공급이 가능한 건설 원자재 획득과 선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을 현지에 어떤 그 현지 재료를 100% 사용해서 건설 재료 고형화 기술 개발이라든가 달 환경 건설 로봇, 시공 기술을 이제 개발을 등이 연구 내용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획 과제는 차세대 인프라 재료의 혁신 재료 확보를 위한 국가 사업 추진의 어떤 기초 자료라든가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설 재료 관련 분야 R&D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의 이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발표를 듣고 많은 의견을 주시거나 오늘이 아니라도 유선 무선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획 보고서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그 어떤 국가 R&D 추진에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임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고영택 선임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기반 하이브리드 5K 교량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께서 SOC 분야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무대에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김호경입니다. 5K 브릿지라고 이름을 한 미래형 교량에 대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대수심 횡단 장대교량 기술의 세대별 변천이라는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900년도까지 현대 장대교량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때를 1세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타코마교 납교 사고까지 성장을 하던 시기를 2세대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현존하는 가장 긴 아카시대교가 지어진 1990년대까지를 봤고요. 이때부터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장대교량의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세대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시기를 포함해서 대략 앞으로 30년 중에 절반 정도 2035년 정도까지를 잡아봤고요. 현재 여러 가지 교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5년에서 2050년까지 5세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은 좀 상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미래형 교량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경간 5km 플러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다양한 형식의 그런 교량들 그리고 교통시설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형 초장대 교량 기술의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시간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3세대부터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해대교, 진도대교, 돌산대교로 시작된 그 교량 시장이 본격적으로 국산화되기 시작한 게 1990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종대교, 서해대교, 광안대교가 시작된 시기를 근간으로 그 이유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현재 들어와서 보면 국내에서 이순신대교하고 그다음에 천사대교가 개통이 됐고요. 해외에서도 역시 제3보스포러스교, 차카오 브릿지 그리고 차나칼레의 교량이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서 현재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을까? 저희들이 돌아볼 때 VC10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초장대 교량 사업단을 포함해서 10개의 핵심 기술들을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초장대 교량 사업단이 약 한 7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그때 기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해외의 가장 긴 교량을 우리 손으로 지어보자라고 생각했었던 거에 대해서 현재 차나칼레의 교량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우리들이 꿈꿨었던 것들이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내에 건설된 케이블이 달린 케이블 교량이 총 93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공사비에 투입된 재원들을 살펴보니까 15조 원 정도가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교량은 목표 수명이 100년이 넘기 때문에 이 교량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장대 사업단이 진행되던 그 시기입니다. 15년까지.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교량이 늘어왔고요. 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해외 마켓 쉐어가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누적 해외 케이블 교량 수주액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이 장대 교량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장대 교량과 같은 첨단 기술은 해외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랑스럽게도 지금 2kg가 넘는 차나칼레 교량을 우리가 대림하고 SK에서 지분 50%를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일까지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4세대와 5세대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 기술의 변화 양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미래형 환경이 왼쪽 그림과 같이 밝은 모습도 있고 좀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오른쪽 같이 해수면 상승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UN에서도 글로벌 골이라는 걸 17개 했고 그중에 이제 9번을 보면 창의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앞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휴먼 메이드 데미지 그러니까 테러 폭발 또 실제로 사이버 공격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 인프라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배경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성 기술을 도출하고 앞으로 미래 교량에 대한 4대 중점 분야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출해 본 결과 첫 번째 미래형 초연결 교량 기술 선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변화 적응형 지속 가능한 기술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스마트 팩토리형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지능형 정보와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고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모아 보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30년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그리면서 한 번에 다 그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중기 그러니까 4세대가 완성되는 2035년까지를 목표로 먼저 좀 더 가시화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때까지 예상되는 요구 기술은 첫 번째 횡단 형식의 다변화, 두 번째 고성능, 고기능, 고강도, 경량, 친환경 신소재의 필요성, 그다음에 세 번째 스마트 무인 자동화 유지 관리, 네 번째 설계 패러다임의 진화. 그래서 성능 기반의 설계가 머지않아 도입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차량 관제 등 사용자 관리자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연결하는 구간이 점점 길어질 테니까 그 구간을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이제는 교량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제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어렵지만 장기 전망을 해보면 현재까지 논의되던 기술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거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물류 산업의 변화나 사업성 확보 요구에 따라서 다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량이 갖는 고유의 기능인 교통을 나르는 것 외에도 승객과 물류 쪽에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의 기능도 함께 요구되지 않겠느냐. 또한 초장거리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신형식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루프를 이용한 물류 혁신, 교통 혁신이 결국 이런 연결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될 거고요. 유지 관리나 내구성 거의 이제 수명 무한대의 내구성 재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이슈를 보면 대륙 간의 횡단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내륙 간의 횡단에도 이러한 연결 이슈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탄소 중립과 무인화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키워드들을 보면 하이프루프나 수중교량 같은 뉴 타입 브릿지, 그 다음에 뉴 머티리얼,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설계 기반, 그러니까 모폴로지 최적화 같은 기반의 설계 기술, 그리고 다소 이제 이런 연결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시빌돔 같은 어떤 컨트롤된 환경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우리가 더 먼 우주로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량의 기능이 이제 멀티펑셔널 기능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파이프라인을 감당하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계속 나가면서 여러 가지 탄소 배출 규제나 신재생 에너지 연계되는 전략들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봤던 로드맵의 근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km라는 의미를 갖고 5K 브릿지를 처음에 그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5K는 비단 길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연결하는 요소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미래형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전을 세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미래형 초연결 기술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책 목표로는 미래 교통 수요와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최첨단 기가 크로싱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중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중점 분야를 세웠고요. 추진 전략으로 보면 추진 전략 3가지 정도를 잡았는데요. 30년의 기획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인위적으로 10년 단위로 처음 10년 부유식 교량, 두 번째 10년 수중민 미래형식 교량, 그리고 다음 10년을 5K 멀티펑셔널 브릿지라는 개념으로 조금 나눠서 해봤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필요성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동시에 추진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 전략 2를 보면 4대 중점 분야를 밸류 체인하고 연계시켜서 계획 설계 쪽에서는 교량 형식의 다변화, 소재 제작에서는 맞춤형 신소재 및 신개념 구조 요소. 그래서 단지 재료뿐만 아니라 구조 요소가 상당히 이제 이런 장대화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 분야에서는 신속 정밀 자동화 시공, 운영 유지 관리는 스마트 무인 잔류용 O&M. 그래서 추진 전략 3에서는 이와 같이 10년 단위와 4대 중점 분야를 연계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하자라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참고했었던 것이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점점 이제 해상 구간으로 진출하면서 플로팅 시스템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교량에서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수중과 부유식 교량이 미래 교량의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일종의 하나의 예로서 이제 폰톤으로 잡고 있는 수중 교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하던 중에 지금 위에 있는 양쪽의 두 그림은 이미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화되기 직전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본 바로는 해중과 해상 그 안에서 교량이 자유롭게 연결이 되고 또한 그 교량의 하부 구조가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연성을 갖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걸로 지지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의 교량에 등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특히 멀티펑셔널 다기능 교량에 대한 단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교통 수요인 하이퍼루프가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교통 시스템이 다니지만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을 연결하는 트랙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유틸리티 가스 전력선뿐만 아니라 물류 컨베이어 시스템을 예를 들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캡슐형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교량에 같이 함께 인프라 시스템으로 묻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 저희들이 그동안 기획을 하면서 한번 그려본 단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매크로 TRM과 마이크로 TRM을 구성하고 토탈 11개의 핵심 전략까지를 도출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크로 TRM을 보시면 추진 전략 1번이 부유식 수중민 미래형 교량 멀티펑셔널 5K로 이렇게 3번으로 좀 나눠서 대별을 해봤고요. 추진 전략 2는 4대 중점 분야를 밸류 체인하고 연계시켜서 계획, 설계, 소재 제작, 시공, 운영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분류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분야 밸류 체인 분야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기술 그룹들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되는 그 과제들을 키워드 위주로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난 1년간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면서 여기 안에 어디쯤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한 기술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논의하면서 진행해 본 그림들입니다. 이 것들을 이제 4개의 그 밸류 체인과 연계해서 로드맵을 완성을 했고요. 4개 분야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도출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이슈들을 재분배해서 저희들이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과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구단급의 과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1개를 도출을 했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AHP 분석으로 도출해 본 결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위 6개가 그 중에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들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핵심 전략 과제 중에서 2개의 단기 우선 추진 과제하고 1개의 예탁국 과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과제가 신소재 기반 부유식 구조체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통적인 고정식 기초를 쓰지 않는 그러한 교량 형식, 또 그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부유체 구조체가 모듈화돼서 그것을 2차원, 3차원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부유식 구조체 기술 개발을 하나의 과제로 제안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케이블 교량 디지털 O&M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멀티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스케일은 세이프티 O&M입니다. 그다음 스케일 2는 서비스빌리티 앤 듀러빌리티 O&M이고요. 스케일 3는 인터랙티브 O&M. 그래서 브릿지와 모든 브릿지를 사용하는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의 커넥션 문제를 저희들이 좀 다루고자 하는 지금 당장 93개의 교량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5K 브릿지라는 것을 멀티 디멘셔널, 멀티 펑셔널 커넥티비티 포 하이퍼 스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비단 공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시간과 여러 가지 가상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컨셉을 제안하는 이런 과제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주 운하에서 마비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육로 연결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상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보면 트랜스 글로벌 하이웨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대륙에 연결되는 컨셉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다 전 세계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브랄타 해협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건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구상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량 후보지들이 계속 인류의 이제 도전에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려봤었던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페리가 다니던 루트를 현재 교량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노르웨이에서는 E39이 이미 착수가 됐고, 그 외의 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쪽에 다양한 형식의 교량이 시도될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에 필리핀에서도
이와 같은 연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속에는 터널뿐만 아니라 침매 터널, 부유식 교량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무장지대인데 4km에 달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그동안 잘 보존돼 있는 자연을 지키는 의미에서 일테면 5km짜리 교량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같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5K는 비단 길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국형 미래형 교량 기술을 통틀어서 K 브랜드로 제시하고자 했고, 이와 같은 꿈들은 저희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김옥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들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하신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발표자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온라인에 접속을 하셔 계셔가지고 뭐 현장에서는 좀 질의응답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계로 해서 참석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뭐 박진혜 그룹장이라든지 여러 발표자들이 저희 의견을 주시면은 이 기획과 로드맵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이 없는 것으로 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건설 R&D 미래포럼의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국토 미래를 꿈꾸는 건설 R&D 산업의 힘찬 내일을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